국내 배당주 ETF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요. 5월 ETF 분배금 시즌을 잘 활용하신다면 국내 고배당주 ETF도 괜찮은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 5% 수준의 높은 분배율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승 국면에서 괜찮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아리랑 고배당주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하는 정말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바로 배당입니다. 작년 배당락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올해 4월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겨울만 되면요, 연말 배당 투자 노려볼까?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단기 배당 투자를 노린 자금들이 연말로 갈수록 고배당주에 몰리면서 전통적인 고배당주인 통신주나 금융주가 연말에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1일 등락률인데요.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주가 하루에 4% 가까이 상승하는 일은 정말 1년에 손에 꼽습니다. 하나금융지주 배당금 지급 내역을 가져와 봤는데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2021년 4월 13일 주당 1,350원의 배당금을 받으셨을 겁니다. 역시나 작년 2021년 12월 31일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아직 현금 배당 지급일이 결정되진 않았는데요. 역시나 4월 즈음 해서 주당 2,400원의 배당금이 계좌로 꽂히게 되겠죠. 물론 8월에 배당을 한 번 더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나오는 배당금에 비하면 그 규모가 상당히 작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2021년 배당금인데요. 2019년에는 2,100원이었다가 2020년에는 1,850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몸을 좀 사렸었는데 그 영향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올해는 3,100원으로 배당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개별 종목 말고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의 배당금은 나와 무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고배당주 ETF를 활용하시면 배당 투자 목적으로 3개월 정도 단기 투자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ETF 분배금 시즌은 5월입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시기가 4월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설명드린 하나금융지주 주식을 가지고 계셨다면 4월에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고배당주 ETF들도 당연히 4월에 상장사들로부터 배당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배당금을 5월에 ETF는 분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국내 배당주 ETF는 5개 정도가 있는데 아직 국내 배당주 ETF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다 보니까 규모도 좀 상당히 미미합니다. 가장 순자산 규모가 큰 ETF가 그나마 아리랑 고배당주 ETF로 2천억 정도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요, 아리랑 고배당주 ETF를 대표로 고배당주 ETF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유동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에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위 30개 종목을 선정하여 투자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틀어서 유동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안에 들어가야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리 배당 수익률이 높아도요, 잡주들은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걸러지게 될 거고요. 대형주들 중에 배당 수익률 높은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지수는 FN가이드 고배당주 지수이고요. 분배금은 투자 설명서 보시면 147 10월에 나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간혹 이거를 보시고 1년에 4번 분배한다고 해놓고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냐라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47 10월에 분배할 현금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거지 실제 매분기 한 번씩 꼭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경우에는요, 앞에 제가 하나금융지주 사례 보여드렸듯이 대부분의 배당을 4월에 지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1월, 7월, 10월에는 분배할 여력이 크지가 않은 거죠. 만약 우리나라도요, 미국처럼 많은 상장사들이 분기 배당을 실시하면 고배당주 ETF들도 매분기 배당을 실시할 수가 있겠죠. 보수는 0.23%이고요. 상장일은 무려 2012년 8월 29일이네요. 상장한 지 10년이나 된 ETF입니다. 국내 ETF 시장의 역사를 감안하면 매우 유서 깊은 ETF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리랑 고배당주 ETF의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분배금 지급 내역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대부분 5월 초에 분배금이 나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이랑 2016년에는 5월 말고도 2월에 분배금이 나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두 해 모두 2월에는 10원밖에 나가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분배금이 5월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쭉 5월에 한번 분배를 하고 있죠. 2022년에도 5월 초에 분배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2021년 4월 30일 ETF를 보유하고 계셨다면요. 2021년 5월 4일에 주당 590원이 바로 계좌에 꽂혔겠죠. 작년에 분배금이 정말 대박이 터졌습니다. 주당 590원이니까요. 상장 이후에 가장 많은 분배금이 지급이 되었어요. 분배율만 놓고 보면 2020년이 5.51%이고 2021년은 4.88%니까 언뜻 보기에는 2021년 분배율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분배율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배율보다는 분배금을 보셔야 하는데 2020년은요. 오히려 2019년 대비해서 분배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530원에서 470원으로 삭감이 되었고요. 2021년에는 470원에서 590원으로 무려 주당 120원 대폭 분배금이 올라갔죠. 2020년 분배금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율이 5.51%나 나오는 것은 바로 주가가 급락한 탓이죠. 작년 4월이면 주가가 이 정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긴 합니다만 겨우 요 정도 반등을 했을 때 아리랑 고배당주 ETF가 분배금을 지급을 한 건데요. 무의미한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때 만약에 아리랑 고배당주 ETF를 투자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연 5% 수준의 배당을 2020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받으시면 아마 3번이나 받으셨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50% 수준의 자본 차익까지 누리고 계시겠네요. 올해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 배당 수준에서 동결만 된다고 하더라도 2022년 2월 18일 종가를 적용을 하면 약 4.5% 수준의 분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투자를 해서요. 매수한 가격 수준에서만 매도할 수 있으면 연환산 18%에 육박하는 분배금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셈입니다. 5월 분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매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2021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월 28일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4월 28일 장 마감 후에요. 분배금이 확정이 되면 4월 29일 장 시작 전 예정된 분배금만큼 ETF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주식 배당락이 일어나는 것처럼 ETF도 분배락이 일어나는 거죠. 4월 28일에 ETF 매수하시면 분배금을 받을 권리는 가지고 오실 수 있겠지만 4월 29일 그만큼 ETF 가격이 빠질 거니까 결국 토탈 리턴은 0입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분배금만 노리고 고배당주 ETF를 매수하시는 것은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월 초 분배금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증시가 지금 살짝 정체 구간이잖아요.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4월부터는요, ETF에 배당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 급락이 없다 라고 한다면 기준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요. 분배금만 가져오기 위한 초단기 투자보다는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투자하시는 것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배금이 아무리 탐이 나도 사실 포트폴리오가 지금 시장과 맞지 않으면 투자하기 다소 꺼려지는데요. 아리랑 고배당주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아리랑 고배당주 ETF의 기초지수인 FN가이드 고배당주의 섹터별 비중인데요. 금융주 비중이요. 무려 65%에 달합니다. 미국은 고배당주라고 하면 금융주뿐만 아니라 에너지,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 같은 다양한 섹터에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금융주 비중이 절대적이죠. 특정 섹터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진 않은데 과거 금리 인상기에 금융주 성과가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편입비상의 10개 종목인데요. 대부분 금융주입니다. 하나우리, 신한, KB 쭉쭉쭉쭉 우리에게 익숙한 금융주들이 탑10에 랭크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최근 1년 수익률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금융주들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이겠죠. 여기서 더 올라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융주 비중이 높긴 하지만 딱히 이것을 리스크라고 여길 만한 시장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지금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도 이런 포트폴리오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아리랑 고배당주 ETF의 기초지수와 코스피 200의 성과를 비교를 한 건데 연초 이후 코스피 이 모양입니다.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데 FN가이드 고배당주 지수는 4.18%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배당주라고 하면 뭔가 안정적이다, 변동성이 낮다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특정 섹터 비중이 65%에 달하다 보니까 변동성 자체는 오히려 코스피 200보다 살짝 높은 편입니다. 아리랑 고배당주 ETF 투자하신다면요. 변동성이 살짝 높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